그러는데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것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서는 문화가 옛날에는 보세요. 우리가 선진국을 얘기를 할 때 줄을 잘 선다 그랬잖아요. 선진국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줄 서는 문화가 굉장히 선진국 사람들의 그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 해가지고 우리도 줄을 섭시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개념이 없을 때는 막 새치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수단과 방법을 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또 없어져야 될 하나의 또 그런 문화였죠. 근데 그걸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가 줄서기 문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걸 보면은 얘네들 줄 서는 문화는 쓰레기입니다. 지금 왜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요,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지만 아직도 어디 관공서나 은행에 가면은 대부분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캐나다의 몇 군데에서 한국 시스템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95% 이상은 그걸 못해요. 아직도 줄을 서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줄서기 문화를 한 방에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시스템이 뭐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절대 새치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스템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십몇 년 전부터 그것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보세요. 다 번호표 뽑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디 휴게소에 가서 주문을 해놓고 번호표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내 순서 되면은 전광판에 나오면 가면 되잖아요. 서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얘네들은 새벽부터 아직까지 들어가면 거기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캐나다 특히 운전면허 면허장 그런 데 가면은 지금도 뭐 온타리오 같은 데는 아침에 7시에 문을 열면은 6시 이전부터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영하 20도가 되든 30도가 되든 상관 안 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번호표를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이제 번호표를 뽑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선진국 문화다 뭐 그게 뭐 좋은 거다고 무조건 따라하던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도 그거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더 선진국이 돼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거 방역 시스템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선진국에 우리가 그동안에 추앙했던 선진국이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계 최고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씩 이제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정치만 빼고요. 정치는 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들은 그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도 다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 50대 60대 됐다고 어디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50년 60년 살았던 그 세월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도 탑이라고. 대한민국에서 50년 60년 살았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뒤지지 않습니다.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외형적인 걸 가지고는 그렇게 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처음에 보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나 이렇게 싹 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몇십 년 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그 신체적인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배가 그냥 얼마나 나와가지고 운전대를 그냥 배로 누르고 다닐 만한 그런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아무리 배가 나온다 해도 그렇게까지 나온 사람들 없잖아요, 솔직히.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다르죠. 대한민국 이제 동양 사람들 체질은 이제 내장 쪽으로 가고, 얘네들은 그냥 밖으로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뚱뚱 배가 나와도 사는 거고, 동양 사람들은 말랐어도 이제 안에 내장 지방도 내장 비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전혀 꿀릴 거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신체적인 조건을 봐도 그렇고, 뭐 지식이나 이런 측면을 봐도 그렇고, 단지 부족한 것은 영어가 이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트럭 드라이버가 영어 그렇게까지 많이 고난도의 영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얘네들을 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막 얘네들이 얘기하면 다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처음에는. 왜냐면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기다리라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기다리러 가서 따지지를 못하니까 멍청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4시간이나 4시간이나. 그래서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은 뭐 가서 안 되면은 또 가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토당토 않는 걸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얘는. 오늘 어제부터 제가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현실이. 나는 되든 안 되든, 영어가 되든 안 되든 가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니들 어제 내가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는데 왜 니네들 연락도 안 해주고, 응?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가버리냐고.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막 뭐라 그러죠. 뭐 어제 엄청 바빠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뭐 갔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연락을 해줬으면 내가 그냥 잘 거 아니냐. 네, 뭐 그때부터 이제 지들이 막 어플라이즈 막 쓰는 거예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지네들 차트를 보니까 어제 내가 체크인 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지들 봐도 골 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돈 지급하고 일 끝날 때까지 이제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새끼들이 해준 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걔네들이 옳은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무조건 뭐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추앙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부심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요즘 뭐 어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 그 번역기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됐어요. 이래서 이제 더더욱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쟁력이 더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잘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제 몸에 다 부착하고 그냥 우리가 우리말 하듯이 그냥 얘기하면 돼요. 서로 지금 여기 북미에서도 그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다가 뭐 워낙 이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그 나라 말 뭐 다 발음도 틀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게 맞죠. 이미 다 기술 개발은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 세계 뭐 40 몇 개국의 그 언어들이 그냥 그대로 다 번역이 되고 동시 통역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편리한 또 그 통역기들이 요즘에 그냥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근데 지금 이제 그 영어를 해야 되는 것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맞추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본적인 영어 시험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조만간에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뀔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든 지금은 뭐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약간 사투리 쓰는 건데 사투리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통역기 써가지고 하면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뭐 AI가 신문 기사도 다 쓰고 소설도 다 쓰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본인들이 준비하는데 어떤 그 카테고리 영어 점수 뭐 기본적인 레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영어 10년 이상 했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좀 하면 되죠. 뭐 지금은 얼마나 또 영어 공부하기도 그 좋은 그 시스템들이 많습니까.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튜브만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영문학 박사까지도 납니다. 그거 가지고. 저는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자질이나 능력을 절대적으로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저는 인성만 괜찮으면은 그런데 이제 인성만 괜찮으면은 저는 제가 뭘 저기를 한다 해도 한국 사람 쓰지 얘네들 절대 안 씁니다. 만약에 경우 뭐 트럭에서를
한다 해도 저는 한국 사람 쓰지, 어떤 식이든 뭐 훈련을 시켜가지고라도 한국 사람들을 쓰지, 이 사람들 뭐 어떻게 알고 쓰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사람마다 이제 다 달라요. 그래도 문화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척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척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근데 얘네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남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니까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웃는 모습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표출하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외국에서 한국 살아보니까 뭐 이제 인생 뭐 반평생 살아보니까, 근데 이런 나라 뭐 살아봤으니까 다른 뭐 이 지구상에 소풍 왔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도 나머지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사 가는 것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가잖아요. 그냥 뭐 물론 아무렇지는 않겠죠. 뭐 거기서 뭐 집도 구하고 또 직장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조건이 돼야지 이제 가는데, 여기도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이민의 조건이나 여기 와서 일을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만 된다 그러면, 내가 맞출 수만 있다 그러면은 뭐 별반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어디 다른 서울 사다가 부산 이사 가는 거나, 부산 처음에 가면 사투리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이걸 어렵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할 수 있다, 이제 이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쉬운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 지금 비트코인 뭐 지금 뭐 99%가 폭락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사기꾼들입니까? 어느 주식 올라간다고 이거 사면은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까? 영어 못하니까 영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사기꾼입니까?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깡통 찼다. 그 왜 남 핑계를 대냐고요. 자기가 투자를 안 하면 되잖아요. 욕심 안 부리고. 그때 상황이 있는 거고 각자 다른 방법이
있는 거고, 근데 시대에 따라 타이밍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선택합니까? 본인이 선택하잖아요. 뭐 이민은 뭐 다 다른 겁니까? 내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유학으로 해가지고 이민을 하면 쉬운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고요. LMI를 통해서 하면은 다른 방법보다 훨씬 우리가 접근하기 쉽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잘못된 거냐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뭐 100% 장담하니까 나한테 뭐 내가 돈을 뭐 몇만 불을 달라, 뭐 몇십 불을 달라 그랬습니까?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랬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뭘 앞뒤가 맞게 얘기를 해야지. 오늘 또 그냥 또 왜냐면 이거 이민을 가서 제가 이제 꾸준히 이런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솔직히. 너무 웃기는 일을 당해가지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트라우마에 갇혔는지 처음에는 아주 그냥 웃기지도 않는 화가 났는데 요즘에는 뭐 개소리라고 이제 미친놈이 하는 소리를 뭘 귀담아 듣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한번 다른데 뭐 거기 뭐 저뿐만 아니라 한번 그 유튜브 다른 나라 사람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저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저는 트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식당으로 해서 다른 직종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LMI를 받고 뭐 RNIP를 하고 이런 뭐 AIPP 지역으로 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주공사라는 곳에서 뭐 장사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그 정보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절대 돈 안 주면은 얘기 안 해줍니다. 자세한 거. 아니 캐나다 이민을 모두 이주공사가 책임져 줍니까? 변호사가 책임져 줘요? 변호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서류밖에 더 해주냐고요. 서류 뭐뭐 된다는 데. 근데 그게 이주공사든 변호사든 그 사람들은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좋은 방법 정확하게 100%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요? 이민성에서 발표한 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하는 서류밖에 요구 못해요. 그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칠까 봐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버려요. 어떤 서류를 네가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오면은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는 이런 것들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의 신상에 관한 그 서류를 누가 띄겠습니까? 3자가 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접수만 하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그 사람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거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노미니부터 다 내가 직접 했어요. 영주권 신청까지.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봤겠습니까? 이주공사에 물어봤겠습니까?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이주공사든 어디든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해서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다 나와 있어요. 노민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대로 거기 있는 대로만 했어요. 거기서 서류 뭐 하라고 해서 나와 있길래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의 변호사가 대신해 주겠어요? 이주공사가 대신해 주겠어요? 여러분의 서류를. 여러분의 범죄 기록을 그 사람들이 대신 띄워주겠어요? 무슨 뭐 변호사의 뭐 이주공사에 맡기면은 뭐 그게 뭐 100%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최근에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이주공사에 그 맡겨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본인들이 직접 해가지고 하는 케이스도 수없이 많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돈 안 들이고 그 몇천 불씩 안 주고 그냥 본인이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그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직접 자기가 해가지고 그 영주권까지 땄다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어디서 자기 경험에서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지가 그렇게 거기서 맡겨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고 이주공사에다 맡겨겠죠. 제가 거짓말 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캐나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글로 99% 정확하게 다 번역됩니다.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한글로 그냥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거 한국어만 읽을 줄 알면 되지 무슨 영어를 읽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데 지금은 그렇게 쉬운데 그 전에 제가 할 때는 그런 구글 번역 시스템이 말도 안 되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뭐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제가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들어가서 그냥 위에 점 3개 있는 것도 눌러가지고 뭐 딱 보면은 바로 번역, 스마트폰에서도 얼마든지 다 번역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쉬운 걸 놔두고 무슨 뭐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된다, 무슨 뭐 이주공사가 아니면 실패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되냐고요. 뭐 지금 70년대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러겠죠. 본인들이 15년 전, 20년 전에 했던 경험들이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차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런데 찾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변호사한테 물어봤겠습니까? 한국인 이주공사나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가지고 트러커 이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물어봤다고. 왜? 경험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할 일도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면은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해요.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쉽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2년 3년 걸리는 것을 자기들이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한국의 브로커나 이주공사나 브로커나 변호사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법이 뭐가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물어보기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니까 이제 변호사는 무조건 다 모든 세상의 진실을, 정의를 다 알고 있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맹신합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은. 왜? 지가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남의 말 듣고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어디 이주공사든 물어보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때 한다고 나한테 그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제 유튜브로 보고 연락이 됐어요. 왔어요. 그 이주공 캘거리에 있는 상당히 큰 그 브랜치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주공사인데, 트럭 드라이버 LMI 지금 가능하니까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은 좀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초창기였고 해서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냥 나중에 그 면허증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얘기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토론토에서 그 트럭 좀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건 상관없고 하든지 말든지